사실 이제 그렇게 어렵지는 않아요. 조금 어렵지 않고, 그러니까 문법적으로 어렵지는 전혀 않아요. 문법적으로 어렵지는 않고, 이 조건문을 활용해서 여러분들이 적절하게 이제 프로그래밍을 하는 그런 훈련이 조금 되어 있어야지 조건문들을 잘 사용할 수 있는데, 문법적인 부분들은 사실 크게 어렵지 않으니까 일단 한번 살펴볼게요. 문법적으로 어떤 부분이 있는지. 문법적으로 좀 우리가 이해를 하고, 그리고 이제 프로그래밍을 하는 방법들을 좀 살펴봅시다. 자, 그래서 이제, 이런 내용들을 좀 배울 거예요. 부문, if else, 중첩 if, switch, break, continue, 이런 문장들이 뭘 의미하는지 볼 건데, 이제 이게 중요한데, 여태까지는 이 프로그램이 그냥 순차적으로만 실행이 됐어요. 순차적으로만. 그런데 이제는 프로그램이 순차적으로만 실행되는 게 아니고, 어떤 조건에 의해서 A라는 문장을 또는 B라는 문장을 실행을 하게 된다. 그래서, 음, 만약 프로그램이 선택 구조가 없다면 프로그램은 항상 동일한 패턴만, 동일한 동력만 되풀이 하게 되겠죠. 근데 우리 이미 알고 있듯이 프로그램은 무수히 많은 조건들에 따라서 이렇게 A와 또는 B를 실행을 하게 될 것이다. 지금 앞에 지금 샐러드와 케이크 한 조각이 있고 둘 중에서 물론 뭐 둘 다 먹으면 좋겠지만은 둘 중에 하나만 골라야 되는 어떤 그런 상황이 있어요. 그럼 여러분들은 어떤 걸 선택을 할 것이냐, 어떤 걸 선택을 할 것이냐. 그러니까 이제 우리 지금 이 프로그래밍에서 조건문을 만드는 이 시나리오와 비슷한 상황이 되겠죠. 우리가 횡단보도를 건너려고 할 때, 차가, 자동차나 또는 뭔가 그 자동차들이 지나가는 경우에는 우리는 횡단보도를 건너지는 않죠. 그래서 우리가 조건이 있죠. 횡단보도를 건너는 조건이. 뭔가 물체가 지나가지 않는 조건일 경우에는 우리는 횡단보도를 건너고, 그리고 파란불일 경우에 횡단보도를 건너고, 여러 가지 조건에 따라서 우리는 어떤 일을 하죠. 오늘도 마찬가지, 예를 들어서 어떤 매출을 해야 됐다. 매출을 해야 될 때, 밖에 비가 오면 우리는 어떤 일을 하죠? 뭐 우산을 가지고 나간다든지, 어떤 조건에 의해서 어떤 일을 결정을 한다. 프로그램도 마찬가지예요. 어떤 조건을 보고, 조건에 따라서 어떤 결정을 하고, 그 결정에 따른 행동을 취한다. 보통 우리는 이제 크게 보면 제어문이라고 얘기를 하고, 제어문에는 조건문도 있고 반복문도 있다. 조건문도 있고 반복문도 있다. 그래서 조건문은 여기 뭔가 있네. 연봉이 2,500 이상이면 취업하고 아니면 고시 공부를 해야겠다. 이게 뭐 본인 나름대로 어떤 조건을 세워서 그 본인의 조건에 따라서 A라는 일, B라는 일을 하게 되겠죠. 반복문은 이제 조건문을 배우고 나서 다음 주, 다다음 주 정도부터 우리가 반복문을 배울 것 같은데, 반복문은 이제 이런 거죠. 토익 점수가 600점이 넘을 때까지 내가 계속 어떤 일을 하겠다. 근데 어떤 그런 반복이 있으면, 뭐, 토익 시험 쳤어. 600점 안 넘었어. 그럼 또 공부해야 되고, 또 공부해야 되고, 이렇게 계속 반복을 하는 거죠. 자, 그런 일상생활과 좀 연계해서 보면 이제 그렇게 보면 될 것 같고, 자, 그래서 이제 세 가지 제어 구조가 있는데, 우리가 여태까지 배웠던 거는 순차 구조이고, 그리고 오늘 배울 선택 구조, 이번 주에 배울 선택 구조, 그리고 그 다음에 볼 반복 구조예요. 근데 잘 보면 선택 구조나 반복 구조는 다 어때요? 참과 거짓에 따라서 이 분기를 하죠. 참이면 어떤 일을, A라는 일을, 거짓이면 B라는 일. 근데 이 참, 거짓을 판단하려면 여기 안에서 뭐가 필요하다? 논리 연산 또는 관계 연산 또는 산술 연산까지도 필요해요. 그래서 이 내용을 잘 알아야지 여러분들은 그 연산 결과에 따라서 참 거짓을 판단할 수 있고, 그 판단 기준에 따라서 판단한 결과에 따라서 A 또는 B라는 두 가지 갈래길로 그 일을 결정할 수 있다. 오케이. 이제 이런 거죠. 자동차가 이렇게 어떤 길을 쭉 그냥 직선으로만 직진으로만 갈 수도 있고, 어떤 때는 어, 이렇게 분기해서 반대쪽으로 나갈 수도 있고, 어떤 때는 그뭐 사실 이런 경우는 많이 없지만 어쨌든 이렇게 계속 반복을 하는 뭐 로타리를 계속 반복하는 이런 경우도 있을 수 있다. 그래서
프로그래밍 문장으로 보면 이제 이렇게 우리가 좀 구분해서 볼 수 있고. 자, 그래서 이제 조금 이제 선택 구조, 그리고 우리는 선택 구조를 조건문이라고 부르고, 조건문을 할 때는 이제 if라는 키워드, if라는 그 키워드를 이용해서 조건문을 만든다. 이미 뭐 사실 이제 if라는 게 이미 우리가 익숙한 영어 단어죠. 단어고 if 어, 가로 열고 닫고 가로 열고 닫고 그 안에 이제 조건을 넣어주면 돼요. 그래서 그 조건이 참이면 그 바로 안에 아래 한 문장을 실행하고 참이 아니면 뭐 이 문장 실행 안 하고 그 다음 문장도 실행하고 이렇게 되는 거죠. 그래서 아주 간단한 가장 간단한 구조의 조건문은 이런 형태이다. 이런 형태이다. 그래서 자동차가 갈래길에서 보고 참이면 직진하고 거짓이면 이렇게 우회전 어쨌든 이렇게 좀 돌아서 이렇게 오는 이런 문장의 구조와 비슷하다고 보면 될 것 같아요. 자, 그래서 if문의 예시는 if 만약에 어떤 숫자가 있고 그 숫자가 0보다 크면 출력해 주세요 이렇게 할 수도 있고 또는 if 이 문장이 참이면 그 어떤 이 변수가 0보다 작으면 현재 영하입니다 라고 하고 출력하고 뭐 그리고 나서 또 이렇게 이 문장은 참일 경우에만 실행을 하는 문장이죠. 조건이 참일 경우에만. 그리고 이 문장 여기에 있는 문장은 항상 실행되는 문장이고. 자, 이 예제를 한번 봅시다. 예제를. 자, 스탠다드 IO 있고 인트 있고 자, 가로 열고 닫고 자, 인티저 변수 하나 만들고 정수 입력하세요 하고 정수 입력받고 입력받은 정수가 0보다 크면 양수입니다. 출력하고 그렇지 않으면 뭐 출력 안 하면 되겠죠. 그렇게 하고 입력된 값은 얼마입니다. 이건 항상 출력해 주는 거고 얘는 조건에 따라서 출력할지 말지 결정을 하면 되는 거다. 그렇게 하고 문장이 끝나면 돼요. 자, 볼게요. 자, 얘부터 실행을 하고 이렇게 느리지. 스캔 F 입력 받고 그리고 변수 받고 그 문장이 참이면 얘를 수행하고 참 아니면 수행 안 하면 되고 그리고 입력된 값 얼마입니다 하고 하고 끝나면 된다. 뭐 이런 식으로 어, 지금 여러분들은 그 비주얼 스튜디오에다가 비주얼 스튜디오를 열어서 이 문장을 그대로 실행을 해보면 되겠죠. 실행을 해보면 F10번 누르면 어떻게 돼요? 한 줄씩 한 줄씩 실행되겠죠. 한 줄씩 한 줄씩 실행되고 이 문장에 따라서 얘를 실행할 수도 있고 또는 실행할 수도 있고 또는 안 할 수도 있어요. 그래서 실행하는 경우에는 어떤 경우인지 안 하는 경우에는 어떤 경우인지 이 숫자, 입력된 숫자에 따라서 달라질 것이다. 그거를 여러분들이 확인을 해보면 될 것 같아요. 사용자가 만약에 마이너스 5를 입력했다면 또 이런 문장도 이렇게 또 만들 수 있어요. 절대값, 절대값을 뭔가 구하는 프로그램이다 라고 하면 사용자가 만약에 마이너스 5를 입력했으면 마이너스 5에다가 마이너스 붙이면 플러스가 되니까 어쨌든 절대값을 이렇게 계산할 수 있는 문장도 만들 수 있다. 조금 복잡한, 뭐 복잡하다기보다는 이제 조금 또 다른 형태의 복합문이라는 게 있어요. 복합문, 컴파운드 스테이트먼트라고 해서 중괄호를 사용해서 문장을 구성한다. 무슨 말이냐면 아까는 참인 경우에 한 줄만 실행을 했는데 이제는 참인 경우에 중괄호 열고 닫고 하면 이 중괄호 안에 있는 이 내용을 모두 뭐 세 줄이 되든 네 줄이 되든 뭐 100줄이 되든 중괄호 안에 있는 건 다 실행하겠다라는 뜻이에요. 오케이. 자, 이제 그 다음으로 나오는 게 이제 if else라는 문장이 있어요. if else. 자, 온도가 25도인가? 참이면 가벼운 옷차림하고 거짓이면 두꺼운 옷차림하고 뭐 어쨌든 이런 실생활에서 이런 문장이 있으면 이런 문장들을 우리가 if else로 표현할 수 있다.
아까는 참인 경우에만 뭘 하라고 지정을 해줬는데 이번에는 거짓인 경우에도 반드시 거짓인 경우에만 뭘 해주세요라는 게 있죠. 참인 경우에만 옷을 가볍게 입고 거짓인 경우에만 두꺼운 옷을 입고 그 참고 거짓에 따라서 각각 해야 될 일을 지정해 줄 수 있다. 그래서 아까 문장하고 사실 똑같아요. 그러니까 아까 문장하고 아주 비슷해요. 아까 문장은 이 부분만 있었는데 이번에는 if else 이 문장이 추가됐어요. 이렇게 else까지. 무슨 말이냐면 참이면 이 문장 실행하고 거짓이면 else 거짓이면 이 문장 실행해요. 이제 그렇게 이해를 하면 될 것 같아요. 오케이. 그래서 if else문을 참과 거짓으로 구분해서 이렇게 만들 수도 있고 이렇게 만들면 참이면 이 한 문장 실행하고 거짓이면 이 한 문장만 실행하는데 자 참과 거짓은 이제 이렇게 실행해야 될 문장이 여러 문장이면 합격입니다. 장학금도 받을 수 있습니다. 이렇게 하고 중괄호로 이렇게 열고 닫으면 돼요. 참인 경우에는 중괄호 안에 있는 거 다 실행하고 거짓인 경우에는 중괄호 안에 있는 것도 다 실행하고 자, 그리고 아까 조건을 우리가 이 논리 연산도 조건을 넣을 수 있어요. 자, 이렇게 조건을 여러 개 넣을 수도 있어요. 그리고 이렇게 조건을 이렇게 또 여러 개 넣을 수도 있어요. 자, 예를 들어서 이거 한번 볼까요? 예를 들어서 if else문을 이용해서 홀수와 짝수를 구분한다면은 자 만약에 우리가 어떤 숫자를 입력받고 그 입력받은 숫자가 2를 나눈 나머지가 0이면 그러니까 2의 배수이면 짝수인 거고 그렇지 않으면 홀수인 거죠. 뭐 이거 뭐 당연한 얘기니까 이렇게 if else문으로 이렇게 우리가 문장을 만들 수 있다. 자, 그리고 이제 이런 문장도 만들 수 있어요. 분모가 0인지 그러니까 나눗셈을 할 건데 만약에 분모가 0이면 0으로는 나누면 안 되니까 이렇게 분모 이제 여기 보면 정수 n1을 분자 n2를 분모라고 가정하고 n2가 분모가 0이면 나눌 수 없습니다 하고 끝내버리면 되고 만약 그렇지 않으면 실제로 나눈 나머지 결과값을 여기다가 넣어줄 수도 있다. 그럴 때 반드시 어떻게 한다? 중괄호 열고 닫고 여러 줄을 표현할 수 있다. 자, 그리고 윤년 계산하는 것까지 우리가 이미 윤년 앞에서 봤으니까 여기까지 여러분들이 이제 실습을 좀 해보고 지금 남은 시간 동안 남은 시간도 실습을 해보고 오늘 진도로 여기까지 나가면 될 것 같아요. 그래서